안녕하십니까. 관절 디렉터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무릎 수술 환자들이 많거든요. 인공관절에 관해서 맨날 같은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대답을 하다 보니까 질문의 패턴이 좀 있어서 그걸 좀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홍보팀 스텝 B 질문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옆에서 이제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걸로 뽑아왔는데요. 네, 그럼 너무 아나운서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긴장돼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언제까지 아픈가요? 라는 질문. 무릎 인공관절은 실은 우리의 무릎 뼈 연골을 살짝 도려내고 거기에 맞게 보철 하듯이 위아래로 금속물을 씌우고 그 안에 특수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걷는 거거든요. 아마 모델이 옆에 나올 거예요. 짠. 이 수술을 할 때 뼈를 이제 일단은 좀 다듬으니까 수술 후 통증이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이미 수술 후에 저희가 무통이나 아니면 이 다리에 신경 차단을 해서 굉장히 첫 번째 이틀째 무통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게 이제 저희 병원의 약간 다른 특징이긴 한데 처음에 이거 없었을 때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이제 회진을 돌아오면 거의 밤을 샜다고 눈을 뜨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실제로 요 이제 무통을 이제 시작한 뒤로는 첫째, 둘째 날은 아주 편하게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근데 둘째 날부터는 조금 아프셔서 하루만 참으시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운동하고 걸으실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원을 보통 한 10일에서 14일쯤 하게 되시죠. 그래서 외래로 이제 오시게 되면 걸어다니기 잘 걸어다니는데 이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통증은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지나면 그 전에 다니실 때 통증보다 점점 좋아지세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보면 나 지금 살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진통제나 이런 거를 한 2개월 3개월 뒤에 외래에서 드려도 받아가질 않으세요. 그러면 별로 안 아프신 거겠죠,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통증 강도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째 정도 되면 외국에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통증은 그럼 6개월째 없어지느냐? 6개월째도 많이 좋아지지만은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1년째까지도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 1년째 좀 남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수술 받은 무릎에서 소리가 난대요. 네. 그 소리 나는 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리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그러죠. 소리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뿌드득 하는 눈 밟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절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 저희한테 밖에서는 잘 들리진 않지만은 본인이 좀 느낄 수 있어서 예민한 분들은 가끔 오셔서 소리가 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내 다리가 뭐 어떻게 좀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빨리 닳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이 소리는 그냥 관절에서 나는 소리인데 통증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소리가 매우 이렇게 좀 작아진다든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수술 후에 네. 붓기는 네. 언제 빠지나요? 붓기. 붓기도 있죠. 왜냐하면 수술한 뒤에 붓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다리가 좀 부을 수 있죠. 그래서 다리를 주로 올리고 있거나 얼음 마사지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외래에 오셔서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도 계속 붓기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단은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 붓기가 빠져도 다리에 혈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주로 심장이 위에 있고 다리 혈관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혈액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갔다가 다리 혈관이 꽉꽉 판막에 의해서 꽉꽉 짜줘야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킹 아시죠, 여러분? 그 여자 스타킹 오래 신으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약간 늘어나잖아요. 혈관도 그런 형식으로 탄력성이 많이 줄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갔던 혈관들이 쭉 짜야 되는데 그게 100% 올라오지 못하고 한 70%만 올라오고 30%가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주무시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서 자니까 심장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혈관이 돌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을 돌아와서 이제 아침에 되면 다리가 좀 빠지고 또 부으면 오후에 붓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 혈관의 탄력성이 좀 부족해서 혈관이 이제 밑으로 혈액이 많이 정체돼서 혈액이 붓는 경우가 있고요. 백혈구를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임파선인데 임파선 부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먹는 약을 좀 먹든지 이름으로써 그 붓기를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급성 붓기는 한 뭐 3주, 4주, 5주 요 정도 되면 수술 후에 그 붓기는 많이 감소가 되는 편이세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네. 수술하고 나서 이상하게 허벅지가 아프대요. 아, 허벅지, 네. 종아리도 아프시고 네. 무릎 수술을 한 다음에 이 무릎